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지구과학원 정발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정발고는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이도에서 지금은 별 3개를 드렸지만 별 4개를 줘도 충분할 만큼,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3개를 드렸냐면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형태 아니면 새로운 용어, 보통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에서 이제 많이들 그래프나 그림이나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 편인데, 정발고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들을 다른 곳에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내시거나 하시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껴지는 시험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1학기 기말고사는 그런 문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묻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과적인 내용을 묻는 게 많았기 때문에 별 3개를 드렸어요. 범위는 좀 넓은 편이었습니다. 부정합부터 악기상까지였는데요. 아무래도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다른 학교들이 이제 상대 연령이나 절대 연령을 보다 보니까 제가 범위가 넓다라고 표현한 건데, 악기상까지 딱 끊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해수 파트는 이제 2학기로 미뤄지면서 이제 2학기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단락단락이 딱 나눠지니까. 객관식 14문항, 서술형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문항 수는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올해 시험 본 친구들은 이제 지구과학이 우리 학교 정발고 지구과학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2025년 내년 정발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또 그렇다라고 꼭 보장할 수는 없지만 문항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일반적으로 내신 기출이나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에서 보이지 않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좀 힘들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주요한 전략일 듯 합니다. 서술형을 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문항수가 적다라고 만만히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보다 특이한 문제수는 좀 줄었어요. 대신에 서술형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학생들이 새롭다고 느끼다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교과 안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내용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생각을 넓히는 연습이, 근데 혼자서는 힘들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런 생각을 넓히는 연습을 좀 같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지층의 연령에서 객관식 8문항, 서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지층의 연령 부분이 좀 힘듭니다. 상대 연령이라는 부분은 앞에 있는 습곡, 단층 같은 이제 지질 구조부터, 그 다음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지층의 깊이에 따라서 연령 분포를 막 달리해가지고 지질 구조를 유추하는 문항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 다음에 절대 연령 같은 경우도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고3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8문항, 서술형 1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또 1번에 반감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2번에 습곡에서의 원유와 천연가스 문제는 타 학교에서 보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습곡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보시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부분부터 또 겁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을 걸로 보여집니다. 5번과 7번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층에 대한 깊이에 따른 연령 분포를 무는 문항이 나왔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연습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하는 편이에요. 특히 7번 같은 경우는 절대 연령이 연계가 됐고요. 그 다음 보통 이제 방추층이라는 표준화석 용어를 쓰는데 이걸 푸줄리나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지질시대에는 워낙 범위가 넓고요. 지질시대에서 까다롭게 내면 이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같은 기 부분부터 그 다음 대멸종 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까다롭게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질시대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2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9번에 산소 동위 원소 문제가 나왔고요. 10번에 시상화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10번의 시상화성 문제 같은 경우에 나뭇잎 화석의 가장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후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또 학생들을 한번 기겁에 빠지게 했죠. 기압과 날씨 변화는 또 범위가 굉장히 넓고 이 부분도 어렵게 내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이 고양시, 파주시 포함해서 이 기압과 날씨 변화 부분에서 온대저기압이라는 부분이 꽤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북반구에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북반구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북반구, 남반구 섞어서 내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을 까다롭게 했거든요. 근데 또 특이하게도 정발고는 기압과 날씨 문제는 또 세 문항, 서술형 한 문항이지만 기본적인 문항만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 태풍과 주요 악기상 같은 경우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17번의 우박의 생성, 그 다음에 18번의 태풍의 높이에 따른 풍속 분포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의 내신 문제나 고3 모의고사 수특에서 좀 보이기 어려운, 물론 그림에 대한 설명은 해드리고 태풍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기출 문항수가 학생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보기 선지에서 고르는데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드리자면 참 대비하기 어려운 시험이고요. 1학기 중간고사 포함해서. 대신에 이제 앞부분의 지질 파트, 1단원 파트보다는 뒷부분에 2단원 날씨 파트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단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고 까다롭게, 그 다음 반드시 정말고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